장례식장 문이 열리며 낯선 여인이 들어선다. 검은 상복에 쌓인 50대 한국 여인, 차갑게 미소 짓는다. 이제부터 이 집안의 주인은 나입니다. 며느리는 뒤로 물러서며 떨리는 목소리. 설마, 언니, 두 사람의 닮은 얼굴이 운명을 드러낸다. 친척들의 입에서 동시에 터져나오는 탄성. 언니와 동생? 지금 장난해요? 어머니가 떨리는 손으로 또 다른 문서를 꺼낸다. 진짜 유산의 주인은 바로 나다. 과연 이들의 운명은 어떻게 뒤집힐까요? 지금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계속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사연 시작합니다. 새벽 5시 알람도 울리기 전에 김순덕의 눈이 떠졌습니다. 73세의 그녀는 습관처럼 옆자리를 더듬었지만 차가운 빈 공간만 만져졌습니다. 남편 김철수가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난 지 사흘째, 아직도 믿기지 않았습니다. 50년을 함께 누워온 침대 반쪽이 이렇게 낯설 수가 없었습니다. 여보, 순덕이 작은 목소리로 불러보았지만 대답은 없었습니다. 침묵만이 방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화장대 위에는 검은색 상복이 단정하게 걸려 있었습니다. 어제 큰며느리 박미영이 준비해둔 것입니다. 순덕은 천천히 일어나 옷을 만져보았습니다. 거친 폴리에스터 소재가 손끝에 닿았습니다. 이런 옷을 입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항상 철수가 먼저 갈 것이라 생각했지만 막상 현실이 되니 받아들이기 어려웠습니다. 문 밖에서 발자국 소리가 들렸습니다. 큰며느리 미영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어머니, 일어나셨어요? 준비해야 할 시간이에요. 목소리에 평소와 다른 무언가가 섞여 있었습니다. 애도하는 사람의 목소리라기보다는 업무를 처리하는 듯한 차가움이 느껴졌습니다. 순덕은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네, 곧 나갈게요. 거울 앞에 선 순덕의 모습은 초췌했습니다. 사흘 동안 제대로 잠을 자지 못한 탓에 눈 밑에 짙은 다크서클이 생겼고 평소 단정하게 빗어 넘기던 머리카락도 부스스했습니다. 검은 상복을 입고 나니 더욱 창백해 보였습니다. 거실로 나가자 이미 가족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큰아들 김민수는 정장 차림으로 시계를 보고 있었고 며느리 미영은 검은 한복을 입고 화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둘째 딸 김지영은 부엌에서 간단한 아침을 준비하고 있었고 지영의 남편 이상호는 소파에 앉아 핸드폰을 보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아침 드세요. 지영이 흰죽 한 그릇을 내놓았습니다. 순덕은 숟가락을 들었지만 목구멍으로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철수가 없는 식탁이 너무 허전했습니다. 평소 같으면 철수가 먼저 일어나 신문을 펼쳐보고 있을 시간이었습니다. 어머니, 많이 드세요. 오늘 하루 종일 서 계셔야 하니까 기운 내셔야죠. 미영이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말 속에는 진정한 걱정보다는 형식적인 배려가 느껴졌습니다. 순덕은 억지로 죽을 몇 숟가락 떠먹었습니다. 장례식장으로 향하는 차 안은 무거운 침묵으로 가득했습니다. 민수가 운전대를 잡고 있었고 조수석에는 미영이, 뒷자리에는 순덕과 지영이 앉았습니다. 상호는 따로 차를 몰고 따라왔습니다. 창밖으로 평범한 일상이 흘러갔습니다. 출근하는 사람들, 등교하는 학생들, 문을 여는 상점들. 세상은 변함없이 돌아가고 있었지만 순덕에게는 모든 것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장례식장에 도착하자 이미 여러 차례 상복 차림의 사람들이 와 있었습니다. 철수의 직장 동료들이었습니다. 순덕은 상주석에 앉아 한 명씩 맞이했습니다. 사모님,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갑작스럽게 돌아가셔서 얼마나 놀랐는지 모르겠습니다. 조문객들이 하나둘 절을 올릴 때마다 순덕의 가슴은 더욱 아파왔습니다. 매번 고개를 숙여 인사를 받을 때마다
현실이 더욱 명확해졌습니다. 철수는 정말 돌아오지 않을 사람이 되었습니다. 오전 10시가 되자 본격적으로 조문객들이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철수가 다녔던 회사 사람들, 동네 이웃들, 오래된 친구들이 줄을 이어 찾아왔습니다. 빈소는 꽃과 조화로 가득 찼고 향 냄새가 공간을 가득 메웠습니다. 김 사장님 정말 인품이 좋으셨는데 너무 아까우시네요. 마지막까지 웃는 얼굴로 인사하셨는데 조문객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순덕은 계속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철수의 생전 모습을 떠올리며 눈물이 계속 흘렀습니다. 손수건은 이미 젖어 있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가족들만 따로 모여 식사를 했습니다. 장례식장에서 준비한 간단한 도시락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입맛이 없어 보였습니다. 아버지가 이렇게 갑자기 돌아가실 줄 정말 몰랐어요. 지영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러게요. 건강하셨는데. 민수도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표정에는 뭔가 다른 감정이 스쳐 지나가는 것 같았습니다. 순덕은 그것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 수 없었지만 단순한 슬픔만은 아니라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오후가 되자 더 많은 조문객들이 찾아왔습니다. 순덕은 계속 일어서서 절을 받았습니다. 다리가 아파오기 시작했지만 참았습니다. 철수를 위해 마지막까지 예의를 지키고 싶었습니다. 저녁 무렵 가장 많은 사람들이 몰렸습니다. 퇴근 후 찾아온 사람들로 빈소가 북적였습니다. 순덕은 지친 몸을 이끌고 계속 인사를 받았습니다. 철수의 영정사진이 촛불에 비쳐 더욱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평소 웃는 모습 그대로였습니다. 밤이 깊어가자 조문객들의 발걸음이 뜸해졌습니다. 가족들만 남은 빈소는 고요해졌습니다. 순덕은 철수의 영정 앞에 앉아 조용히 이야기를 걸었습니다. 여보, 오늘 정말 많은 사람들이 와서 당신을 그리워했어요. 당신이 얼마나 좋은 사람이었는지 다시 한번 느꼈어요. 그때 뒤에서 자식들의 작은 대화 소리가 들렸습니다. 순덕은 무의식 중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뭔가 평소와 다른 분위기였습니다. 자정이 넘은 빈소는 고요했습니다. 대부분의 조문객들이 돌아가고 가족들만 남아 있었습니다. 순덕은 철수의 영정 앞에 앉아 촛불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흔들리는 불빛이 남편의 얼굴을 더욱 생생하게 만들어주는 것 같았습니다. 민수와 상호는 밖에 나가 담배를 피우고 있었고 지영은 화장실에 갔습니다. 빈소에는 순덕과 미영만 남아 있었습니다. 평소 같으면 며느리와 둘만 있는 시간이 편안했겠지만 오늘은 왠지 공기가 무거웠습니다. 미영은 의자를 순덕 옆으로 가져와 앉으며 작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리고 순덕의 어깨를 살짝 두드렸습니다. 어머니,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오늘 하루 종일 서 계시느라.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순덕은 뭔가 다른 의도가 숨어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50년을 살아오며 사람들의 진심과 가식을 구별하는 눈을 기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괜찮아요. 우리 아버지 마지막 배웅이니까. 순덕이 작게 대답했습니다. 미영은 잠시 망설이는 듯 하더니 의자를 더 가까이 끌어왔습니다. 그리고 주변을 살피며 목소리를 낮추어 말했습니다. 어머니, 아버님이 돌아가시고 나니까 이제 정말 모든 게 달라지겠어요. 순덕은 고개를 돌려 미영을 바라보았습니다. 며느리의 표정에는 애도하는 사람의 슬픔보다는 다른 감정이 스며 있었습니다. 계산적이고 차가운 무언가가 눈빛에 서려 있었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순덕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미영은 순덕의 손을 잡으며 더욱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마치 비밀스러운 이야기를 나누는 것처럼 행동했습니다. 어머니도 아시잖아요.
아버님께서 평생 모아오신 재산이 적지 않다는 걸요. 집도 있고 예금도 있고 보험금도 나올 테고. 순덕의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남편의 시신 앞에서 재산 이야기를 하는 며느리를 보니 기가 막혔습니다. 하지만 미영은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동안 민수가 아버님 사업도 많이 도와드렸고 저도 어머니 시중 드느라 고생 많이 했잖아요. 당연히 우리가 돌봐드려야 할 몫도 있지만 미영의 말이 점점 노골적으로 변해갔습니다. 순덕은 손을 뿌리치고 싶었지만 참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시비를 벌이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제 유산이 우리 몫이겠죠, 어머니? 미영의 마지막 말이 빈소 안에 메아리 쳤습니다. 순덕은 그 말을 듣는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 사흘밖에 안 되었는데 벌써 유산 이야기를 꺼내다니 믿을 수 없었습니다. 미영아,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니? 순덕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어머니, 현실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아버님도 돌아가셨고 이제 어머니 혼자 이 큰 집에서 사시기도 힘드실 텐데요. 저희가 모든 걸 정리해 드릴게요. 미영의 말투는 겉으로는 배려하는 것처럼 들렸지만 속내는 뻔히 보였습니다. 순덕은 참았던 눈물이 다시 흘러내렸습니다. 슬픔과 분노가 뒤섞인 복잡한 감정이었습니다. 그때 밖에서 남자들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민수와 상우가 담배를 피우며 나누는 대화였습니다. 형님, 아버님 재산 규모가 어느 정도 될 것 같아요? 상우의 목소리였습니다. 글쎄, 정확히는 모르지만 집값만 해도 10억은 넘을 거야. 거기에 예금이며 보험금까지 하면. 민수가 대답했습니다. 순덕은 그들의 대화를 듣고 더욱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들과 사위가 남편의 장례식장에서 재산 계산을 하고 있다니 이런 일이 현실에서 일어날 수 있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연세도 많으시고 혼자 관리하시기 어려우실 텐데 우리가 대신 해드려야죠. 상우가 말했습니다. 그래야지. 어머니한테는 생활비 정도만 드리고 나머지는 우리가 알아서 하는 게 좋을 것 같아. 민수의 목소리에는 이미 결정된 듯한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순덕은 더 이상 듣고 있을 수 없어서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미영이 놀라며 순덕의 팔을 잡았습니다. 어머니, 어디 가세요? 화장실 좀. 순덕이 간신히 대답했습니다. 화장실로 가는 길에 순덕은 비틀거렸습니다. 다리에 힘이 빠져 벽에 기대야 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리고 숨이 가빠왔습니다. 철수가 살아있을 때는 상상도 못했던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화장실에서 찬물로 얼굴을 적시며 순덕은 거울 속 자신을 바라보았습니다. 초췌하고 늙은 얼굴이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자식들 눈에는 이제 짐이 된 노파로 보이는 것일까요? 철수야, 우리 애들이 이런 애들이었나? 순덕이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빈소로 돌아가자 지영이 돌아와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영의 표정도 평소와 달랐습니다. 뭔가 심각한 이야기를 나눈 듯한 분위기였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얼굴이 안 좋으신 것 같은데. 지영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하지만 그 걱정도 진심인지 의심스러웠습니다. 순덕은 고개만 끄덕이며 다시 의자에 앉았습니다. 밖에서 민수와 상우가 들어왔습니다. 두 사람 모두 평소보다 진지한 표정이었습니다. 순덕을 바라보는 시선이 예전과 달랐습니다. 마치 앞으로 처리해야 할 일거리를 보는 듯한 차가운 시선이었습니다. 어머니, 내일 발인 준비도 해야 하고 앞으로 정리할 일들이 많을 것 같아요. 민수가 말했습니다. 네, 알겠어요. 순덕이 작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불안감이 커져갔습니다. 자식들의 변한 태도,
노골적인 재산 이야기, 차가워진 시선들이 모두 현실이었습니다. 철수가 없는 세상에서 순덕은 홀로 서야 했습니다. 새벽 2시가 넘어서야 가족들이 하나둘 자리를 떴습니다. 내일 발인을 위해 집에서 쉬어야 한다는 핑계였지만 실제로는 더 이상 빈소에 있고 싶지 않아 보였습니다. 혼자 남은 순덕은 철수의 영정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가족들의 변한 모습이 너무 충격적이었습니다. 앞으로 어떤 일들이 벌어질지 두려웠습니다. 발인 당일 아침 장례식장은 분주했습니다. 순덕은 어젯밤 거의 잠을 이루지 못했지만 마지막 예의를 지키기 위해 일찍 일어났습니다. 검은 상복을 다시 입고 거울을 보니 하룻밤 사이에 더욱 늙어 보였습니다. 가족들이 하나둘 도착했습니다. 민수는 정장 차림으로 장례 절차를 확인하고 있었고 미영은 화장을 진하게 하고 나타났습니다. 지영과 상호도 어색한 표정으로 빈소에 들어왔습니다. 어머니, 오늘 힘드시겠지만 잘 마무리해야죠. 민수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말투에는 진정한 위로보다는 빨리 끝내고 싶다는 조급함이 느껴졌습니다. 순덕은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발인 행렬이 시작되자 많은 사람들이 따라왔습니다. 순덕은 상여차 뒤를 따라 걸으며 마지막 배웅을 했습니다. 50년을 함께한 동반자와의 이별이었습니다. 화장장까지의 길이 너무 짧게 느껴졌습니다. 화장장에서 마지막 절차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차 안 분위기는 묘하게 달라져 있었습니다. 슬픔보다는 다른 감정들이 감돌았습니다. 이제 정말 끝났네요. 상우가 중얼거렸습니다. 그 말 속에는 애도보다는 안도의 기색이 섞여 있었습니다. 순덕은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집에 도착하자 친척들과 이웃들이 와서 간단한 음식을 나누었습니다. 하지만 분위기는 평소 같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적당한 시간이 지나자 하나둘 자리를 떴습니다. 저녁이 되어 가족들만 남았을 때 민수가 거실 테이블에 서류들을 펼쳐 놓았습니다. 어머니, 이제 정리해야 할 일들이 있어서요. 민수가 말했습니다. 순덕은 소파에 앉아 그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자식들의 표정이 평소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먼저 집 문제부터 정리해야 할 것 같아요. 미영이 끼어들었습니다. 이 집이 너무 크잖아요. 어머니 혼자 살기에는 관리하기도 어려우시고 전기세 가스비도 많이 나올 테고. 미영의 말이 계속 이어졌습니다. 겉으로는 순덕을 걱정하는 것처럼 포장했지만 실제로는 집을 처분하자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말인데 어머니는 작은 아파트로 이사 가시는 게 어떨까요? 상우가 제안했습니다. 순덕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철수와 함께 30년을 살아온 집에서 쫓겨나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여기는 우리가 처리할게요. 요즘 집값도 많이 올랐다니까 좋은 가격에 팔 수 있을 거예요. 민수가 덧붙였습니다. 그래서 팔아서 나온 돈은 어떻게 하겠다는 거니? 순덕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가족들이 서로 눈빛을 주고받았습니다. 마치 미리 상의된 계획이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당연히 어머니 생활비로 써야죠. 하지만 어머니 연세를 생각하면 큰 돈을 혼자 관리하시기 어려우실 테니까 저희가 대신 관리해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지영이 말했습니다. 순덕은 믿을 수 없었습니다. 자신의 친딸이 이런 말을 하다니요. 지영아, 너마저. 순덕의 목소리가 메말랐습니다. 어머니, 현실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요즘 사기도 많고 어머니 같은 어르신들이 당하는 경우가 많다잖아요. 상우가 거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모든 걸 관리해 드릴게요. 어머니는 편히 지내시기만 하면 돼요. 미영이 달콤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순덕은 그들의 진짜 속셈을 꿰뚫어 보고 있었습니다.
자신을 무력한 노인으로 취급하며 모든 재산을 가져가려는 속셈이었습니다. 그런데 말이야. 순덕이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뭐라고 하셨어요? 민수가 물었습니다. 너희들이 그렇게 내 재산에 관심이 많은 줄 몰랐구나. 순덕의 목소리에 차가움이 배어 있었습니다. 가족들의 표정이 당황스럽게 변했습니다. 예상과 다른 반응이었습니다. 어머니,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해? 지영이 변명하려 했습니다. 아버지 장례식 때부터 너희들 태도가 이상하다 싶었는데 이제야 알겠구나. 순덕이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오해하지 마세요. 저희는 어머니를 걱정해서. 미영이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걱정은 무슨 걱정이야. 내 재산을 노리는 거지. 순덕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상호가 불쾌한 표정을 지으며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어머니 혼자서 이 모든 걸 관리하실 수 있으실 거라고 생각하세요? 그의 목소리에는 더 이상 존경심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무시하는 듯한 태도였습니다. 가난한 친정집 할머니가 무슨 힘이 있겠어요? 현실을 인정하세요. 상호의 말이 거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순덕은 그 말을 듣는 순간 온몸이 떨렸습니다. 사위가 시어머니에게 할 수 있는 말이었나요? 상호야, 지금 뭐라고 한 거니? 순덕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사실을 말한 거예요. 어머니는 이제 우리가 돌봐드려야 할 짐이잖아요. 그런데 재산까지 혼자 가지고 계시려고 하시니까 문제죠. 상호의 말은 점점 노골적으로 변했습니다. 더 이상 가면을 쓸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 같았습니다. 너희들이. 순덕이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가슴이 너무 아파서 숨이 가빠왔습니다. 자식들과 사위가 이렇게 변할 수 있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그냥 우리 말대로 하세요. 그게 모두에게 좋은 일이에요. 민수가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순덕은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손이 떨리고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철수가 살아있을 때는 상상도 못했던 일이었습니다. 아버지. 순덕이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가족들은 그런 순덕을 보며 서로 눈빛을 주고받았습니다. 마치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다는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거실의 공기가 무거워졌습니다. 순덕은 눈물을 닦으며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자식들을 하나하나 바라보았습니다. 더 이상 자신의 가족이 아닌 것 같았습니다. 거실에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순덕은 눈물을 닦으며 자식들을 하나하나 바라보았습니다. 한때 사랑으로 키웠던 아이들이 이렇게 변할 수 있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우리 말이 틀린 건 아니잖아요. 미영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현실적으로 생각해 보시면 우리가 맞아요. 민수도 거들었습니다. 순덕은 더 이상 들을 수 없어서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참고 견뎠습니다. 오늘은 더 이상 이야기하기 싫구나. 너희들 모두 집에 가라. 순덕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지영이 말을 걸려 했지만 순덕은 손을 저었습니다. 가라고 했잖니. 오늘 아버지 장례 치른 날에 이런 이야기를 하다니. 참 실망스럽구나. 가족들은 서로 눈치를 보더니 하나둘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표정에는 후회나 미안함 대신 짜증과 불만이 가득했습니다. 어머니, 나중에 다시 이야기해요. 어차피 피할 수 없는 현실이니까요. 상호가 마지막으로 한마디 던지고 나갔습니다. 모두가 떠나고 혼자 남은 순덕은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집안이 너무 조용했습니다. 철수가 없는 집, 자식들마저 등을 돌린 현실이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그때 현관문 벨이 울렸습니다. 순덕은 자식들이 다시 돌아온 줄 알고 문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문 앞에 서 있는 것은 낯선 중년 남성이었습니다. 정장을 단정하게 차려입고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습니다. 김순덕 여사님이시죠? 남성이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네, 그런데 누구시죠? 순덕이 의아해하며 물었습니다. 제가 법무법인 정의의 박성민 변호사입니다. 고 김철수 사장님의 유언장 집행을 위해서 찾아왔습니다. 순덕은 깜짝 놀랐습니다. 유언장이라니 철수가 유언장을 남겼다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유언장이요? 우리 남편이 유언장을 썼다고요? 순덕이 되물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작년에 작성하신 유언장이 있습니다. 오늘 발인이 끝나기를 기다렸다가 찾아왔습니다. 박 변호사는 차분한 목소리로 설명했습니다. 순덕은 얼떨떨한 마음으로 그를 거실로 안내했습니다. 그런데 가족분들은 안 계신가요? 유언장 공개는 보통 상속인들이 모두 참석한 자리에서 하는 것이 좋습니다. 박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아, 그럼 잠시만요. 애들한테 연락해 볼게요. 순덕은 급하게 민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유언장이 있다는 소식을 들은 민수는 놀라며 금방 돌아오겠다고 했습니다. 30분도 안 되어 가족들이 모두 다시 모였습니다. 아까 전에 불편한 분위기는 온데간데였고 모두들 호기심과 기대감으로 가득한 표정이었습니다. 그럼 유언장을 공개하겠습니다. 박 변호사가 서류 봉투를 열었습니다. 거실은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이고 변호사의 입을 바라보았습니다. 고 김철수 씨의 유언입니다. 박 변호사가 천천히 읽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예금과 적금 총 3억 원은 아내 김순덕에게 상속합니다. 순덕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하지만 자식들의 표정에는 실망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다음으로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택은 박 변호사가 잠시 멈췄습니다.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그에게 집중되었습니다. 집값만 해도 10억이 넘는 큰 재산이었습니다. 이 부동산은 박수정 씨에게 상속합니다. 뭐라고요? 민수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박수정이 누구죠? 미영이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박 변호사는 당황한 가족들을 바라보며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박수정 씨는 유언자가 명시한 상속인입니다. 주소는? 잠깐만요. 이상한데요. 우리 가족 중에 박수정이라는 사람은 없어요. 지영이 소리쳤습니다. 순덕도 혼란스러웠습니다. 박수정이라는 이름을 들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아버지가 정신이 온전했을 때 쓴 유언장이 맞나요? 상우가 의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네, 물론입니다. 작성 당시 정신감정서도 첨부되어 있고 공증도 완료된 정식 유언장입니다. 박 변호사가 서류를 보여주었습니다. 또한 나머지 금융자산과 보험금 총 5억 원도 모두 박수정 씨에게 상속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거실이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이게 말이 돼요. 민수가 소리쳤습니다. 아버지가 왜 모르는 사람에게 재산을 줘요? 미영이 흥분해서 말했습니다. 순덕은 충격에 빠져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철수가 자신에게도 말하지 않고 이런 유언장을 작성했다니 믿을 수 없었습니다. 혹시 박수정 씨가 어떤 분인지 아시는 분 있으신가요? 박 변호사가 물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서로를 바라보았지만 아무도 그 이름을 아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이 유언장이 가짜일 수도 있어요. 누군가 아버지를 속여서 쓰게 한 걸 수도 있고요. 지영이 억지로라도 뭔가 이유를 찾으려 했습니다. 유언장의 진위 여부는 법원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완벽하게 작성된 유언장입니다. 박 변호사가 차분하게 설명했습니다. 그때 현관문 벨이 다시 울렸습니다.
박 변호사가 시계를 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 시간이 되었네요. 박수정 씨가 오시기로 했습니다. 뭐요? 그 사람이 온다고요? 상우가 놀라며 물었습니다. 박 변호사가 문을 열자 검은색 정장을 입은 여성이 들어왔습니다. 키가 크고 단정한 모습이었습니다. 30대 후반쯤으로 보이는 그녀는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거실을 둘러보았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수정입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침착하고 자신감에 차 있었습니다. 마치 이미 모든 것을 계획하고 온 것처럼 보였습니다. 가족들은 모두 입을 벌린 채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대체 이 여자가 누구이며 왜 철수가 모든 재산을 그녀에게 남겼는지 아무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이제부터 이 집안은 제 손에 달렸습니다. 박수정의 차가운 선언이 거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순덕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박수정의 차가운 선언이 거실에 울려 퍼진 후 정적이 흘렀습니다. 가족들은 모두 충격에 빠져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순덕은 가슴이 두근거려서 숨쉬기조차 힘들었습니다. 당신이 누구길래 우리 아버지 재산을 가져간다는 거예요? 민수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박수정은 여유로운 미소를 지으며 소파에 앉았습니다. 마치 자신의 집에 온 것처럼 자연스러운 모습이었습니다. 김철수 사장님과는 오래된 인연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은 모르실 거예요. 그녀의 목소리는 침착했습니다. 무슨 인연이죠? 우리 아버지가 평생 모르는 사람에게 재산을 줄 리가 없어요. 미영이 흥분해서 소리쳤습니다. 박수정은 핸드백에서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사진 속에는 젊은 철수와 함께 서 있는 여자가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 여자는 순덕이 아니었습니다. 이 사진을 보시면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박수정이 사진을 테이블에 놓았습니다. 순덕은 떨리는 손으로 사진을 집어들었습니다. 분명히 젊은 시절의 철수였지만 옆에 서 있는 여자는 처음 보는 얼굴이었습니다. 이게 뭐죠? 이 여자는 누구고요? 순덕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제 어머니입니다. 김철수 사장님의 첫 번째 연인이었죠. 박수정이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거실이 다시 한번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철수에게 다른 여자가 있었다는 이야기는 처음 듣는 것이었습니다. 말도 안 돼요. 우리 아버지는 어머니 외에 다른 여자를 사귄 적이 없어요. 지영이 부정했습니다. 박수정은 여전히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이건 제 출생신고서입니다. 아버지란에 김철수라고 적혀 있죠. 서류를 본 가족들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출생신고서는 공식적인 문서였습니다. 거짓말을 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럼 당신이 순덕이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네, 김철수 사장님의 딸입니다. 정확히는 첫째 딸이죠. 박수정이 확인해 주었습니다. 아니야, 이건 말도 안 돼. 민수가 소리쳤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혼외 자식을 둔다는 게 말이 돼요. 미영도 함께 소리쳤습니다. 박수정은 그들의 반응을 예상했다는 듯 차분하게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김철수 사장님은 어머니 김순덕 씨와 결혼하기 전에 제 어머니와 연인 사이였습니다. 하지만 집안의 반대로 헤어질 수밖에 없었죠. 그때 제 어머니는 이미 임신 중이었지만 김철수 사장님은 그 사실을 모르고 떠났습니다. 순덕은 온몸에 힘이 빠져서 소파에 기댔습니다. 믿고 있던 남편의 과거에 이런 비밀이 숨어 있었다니 충격이었습니다. 그래서 제 어머니는 혼자 저를 키우셨습니다. 어려운 생활 속에서도 아버지를 원망하지 않으셨죠. 박수정의 이야기가 계속되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차가움과 함께 오래된 한이 배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몇 년 전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진실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김철수 사장님을 찾아가라고 하셨죠. 그래서 찾아갔어요. 처음에는 믿지 않으셨죠. 하지만 DNA 검사를 해보니 확실했습니다. 박 변호사가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이것이 친자 확인서입니다. 작년에 두 분이 함께 검사받으신 결과입니다. 검사 결과를 본 가족들은 더 이상 반박할 말이 없었습니다. 과학적 증거 앞에서는 어떤 부정도 무의미했습니다. 아버지가 정말 지영이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순덕은 눈물을 흘리며 철수의 사진을 바라보았습니다. 50년을 함께 살면서도 이런 비밀을 숨기고 있었다니 배신감이 컸습니다. 그래서 김철수 사장님이 유언장을 작성하신 거예요. 평생 못다한 아버지 역할에 대한 보상이었죠. 박수정이 설명했습니다. 말도 안 돼요. 그럼 우리는 뭐가 되는 거예요? 상우가 분노에 차서 소리쳤습니다. 당신들은 그동안 아버지의 사랑을 충분히 받고 자랐잖아요. 하지만 저는 아버지 없이 힘들게 살아왔습니다. 박수정의 목소리에 서운함이 묻어났습니다. 그동안 쌓인 감정들이 터져 나오는 것 같았습니다. 이제 이 집은 제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나가셔야 해요. 박수정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나가라고요? 우리가 왜 나가야 해요? 민수가 화를 냈습니다. 법적으로 이 집의 소유자는 저입니다. 유언장에 명시되어 있어요. 박 변호사가 중재에 나섰습니다. 유언장은 법적 효력이 있습니다. 이의가 있으시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지만 승사는 희박해 보입니다. 가족들은 절망에 빠졌습니다. 모든 계획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순덕의 재산을 나누어 가질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는 모든 것을 잃게 되었습니다. 김순덕 어머님만은 당분간 이 집에 계셔도 됩니다. 박수정이 순덕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나머지 분들은 일주일 내로 나가주세요. 이제 제가 이 집의 주인이니까요. 순덕은 고개를 들어 박수정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차가움과 함께 복수심 같은 것이 느껴졌습니다. 당신이 정말 우리 철수의 딸이라면 순덕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부터 이 집안의 모든 것은 제가 결정합니다. 박수정의 선언은 마치 새로운 시대의 시작을 알리는 것 같았습니다. 기존의 질서가 완전히 뒤바뀐 순간이었습니다. 민수와 미영, 지영과 상호는 허탈한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재산을 나누어 가질 꿈에 부풀어 있던 그들에게는 믿을 수 없는 현실이었습니다. 박수정의 선언이 끝난 후 거실은 무거운 침묵에 휩싸였습니다. 박 변호사는 서류를 정리하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제 역할은 여기까지입니다. 앞으로는 박수정 씨가 상속 절차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박 변호사가 인사를 하고 떠났습니다. 문이 닫히자 가족들과 박수정만 남았습니다. 분위기는 극도로 냉랭했습니다. 이게 정말 현실인지 믿어지지 않네요. 지영이 한숨을 쉬며 중얼거렸습니다. 박수정은 집안을 둘러보며 천천히 걸어 다녔습니다. 마치 자신의 새로운 영역을 확인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정말 좋은 집이네요. 아버지가 이런 곳에서 행복하게 사셨구나. 박수정이 혼잣말처럼 말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순덕의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철수에 대한 그리움과 배신감이 뒤섞여 올라왔습니다. 민수가 참지 못하고 다가섰습니다. 박수정 씨, 아니 누나라고 해야 하나요? 갑자기 나타나서 이렇게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박수정이 민수를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차가운 분노가 서려 있었습니다. 맞다고요? 그럼 당신들이 한 행동은 맞다고 생각하세요? 무슨 말씀이죠? 민수가 당황했습니다.
아버지 장례식 당일에 재산 분배 이야기를 하는 게 맞나요? 김순덕 어머님을 집에서 내쫓으려는 게 맞나요? 박수정의 말에 가족들은 당황했습니다. 그녀가 어떻게 그 이야기를 알고 있는지 의아했습니다. 어떻게 그걸? 미영이 물었습니다.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부터 이 집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거든요. 당신들이 얼마나 이기적인지 다 알고 있어요. 박수정의 폭로에 가족들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특히 상호 씨, 가난한 친정집 할머니가 무슨 힘이 있겠냐고 했죠? 그 말 저도 들었어요. 상호의 얼굴이 새파랗게 변했습니다. 자신의 말이 그대로 노출된 것에 당황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 마지막 몇 달 동안 당신들이 어떻게 행동했는지 다 기록해뒀어요. 박수정이 핸드폰을 꺼내 보여주었습니다. 여러 개의 음성 파일과 사진들이 저장되어 있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지영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증거들이죠. 당신들이 아버지를 어떻게 대했는지, 재산을 어떻게 노렸는지에 대한 증거들이에요. 순덕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철수가 죽기 전부터 이미 모든 것이 계획되어 있었다는 뜻이었습니다. 아버지는 마지막 몇 달 동안 정말 실망하셨어요. 평생 사랑으로 키운 자식들이 자신의 재산만 노리고 있다는 걸 알게 되셨거든요. 박수정의 말에 가족들은 더욱 위축되었습니다. 그래서 유언장을 바꾸신 거예요. 원래는 가족들에게 남기려고 하셨는데 당신들의 모습을 보고 마음을 바꾸신 거죠. 그럼 당신은 언제부터 아버지와? 순덕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2년 전부터입니다. 제가 먼저 찾아갔어요. 어머니의 유언을 따라서요. 박수정은 소파에 앉으며 이야기를 계속했습니다. 처음에는 아버지도 믿지 않으셨어요. 하지만 DNA 검사 결과를 보시고는 눈물을 흘리셨죠. 그때부터 가끔씩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아버지는 제게 미안하다고 계속 사과하셨어요. 순덕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남편이 자신에게 숨기고 있던 일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아버지는 당신들에게 실망하신 만큼 저에게는 더 많은 애정을 주려고 하셨어요. 그동안 못해준 것에 대한 죄책감 때문이었죠. 그래서 모든 재산을 저에게 물려주기로 하신 거예요. 당신들은 이미 충분히 받았다고 생각하셨거든요. 민수가 분노에 차서 소리쳤습니다. 그럼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우리도 아버지의 자식인데. 자식이라고요? 박수정이 비웃었습니다. 진짜 자식이라면 아버지 장례식 당일에 재산 이야기를 했을까요? 시어머니를 집에서 내쫓으려고 했을까요? 박수정의 말에 가족들은 할 말이 없었습니다. 당신들은 자식이 아니라 재산을 노리는 상속자일 뿐이에요. 아버지도 그걸 알고 계셨어요. 상호가 화를 내며 일어났습니다. 좋아요. 그럼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일주일 안에 나가라고 했잖아요. 그건 당신들이 알아서 하세요. 저는 아버지의 유언을 따를 뿐이에요. 박수정의 차가운 태도에 상호는 더욱 화가 났습니다. 이렇게 갑자기 나타나서 모든 걸 빼앗아가면서 뭘 원하는 거예요? 박수정이 천천히 일어나서 상호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제가 원하는 거죠? 간단해요. 그녀의 목소리가 더욱 차갑게 변했습니다. 당신들이 그동안 김순덕 어머님께 한 행동들에 대한 대가를 치르는 거예요. 무슨 뜻이죠? 미영이 불안하게 물었습니다. 당신들이 어머님을 어떻게 대했는지 다 알고 있어요. 겉으로는 효자, 효부 행세를 하면서 속으로는 언제 돌아가실지 기다리고 있었잖아요. 박수정의 폭로에 가족들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이제부터는 입장이 바뀌었어요. 당신들이 약자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김순덕 어머님은 제가 보호할 거예요. 진짜 가족이 해야 할 일을 제가 하겠어요. 순덕은 박수정을 바라보며
복잡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고마움과 동시에 어색함도 있었습니다. 어머님, 앞으로 편하게 지내세요. 이제는 아무도 어머님을 괴롭히지 못할 거예요. 박수정의 약속에 순덕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자식들보다 낯선 사람이 더 따뜻하게 대해준다는 현실이 서글펐습니다. 가족들은 패배감에 빠져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모든 계획이 무너져 내렸고 이제는 그들이 밀려나는 입장이 되었습니다. 박수정의 선언이 끝난 후 거실의 분위기는 극도로 냉랭해졌습니다. 가족들은 서로 시선을 피하며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했습니다. 민수가 먼저 침묵을 깼습니다. 이건 말이 안 돼요. 아무리 아버지 딸이라고 해도 갑자기 나타나서 이렇게 할 권리가 있나요? 권리라고요? 박수정이 비웃었습니다. 법적으로 정당한 상속자인 제가 무슨 권리가 없다는 거죠? 미영이 다급하게 끼어들었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평생 아버님을 모시고 살았어요. 당신은 2년밖에 안 알았잖아요. 2년이라고요? 박수정의 목소리가 더욱 차가워졌습니다. 저는 38년 동안 아버지 없이 살았어요. 다른 아이들이 아버지와 놀 때 저는 혼자였고 아버지가 필요한 순간마다 그 자리는 항상 비어 있었어요. 박수정의 말에 담긴 서운함과 원망이 거실에 가득 찼습니다. 어머니 혼자 저를 키우느라 얼마나 고생하셨는지 당신들은 모를 거예요. 남들 눈치 보면서 혼자 아이 키우는 게 얼마나 힘든지요. 순덕은 그 말을 들으며 가슴이 아팠습니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그런 고생을 한 사람이 있었다니요. 지영이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잘못한 건 아니잖아요. 우리는 아버지가 그런 비밀이 있는 줄도 몰랐어요. 그건 맞아요. 박수정이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당신들이 아버지와 어머님께 한 행동들은 변명할 수 없어요. 박수정이 핸드폰을 꺼내 음성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이제 유산이 우리 몫이겠죠, 어머니? 미영의 목소리가 선명하게 들려왔습니다. 녹음된 날짜는 장례식 당일이었습니다. 미영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이건 어떻게 아버지가 부탁하셨어요? 당신들의 진짜 모습을 기록해 달라고요. 박수정이 설명했습니다. 다음 음성이 재생되었습니다. 가난한 친정집 할머니가 무슨 힘이 있겠어요? 상호의 목소리였습니다. 그는 얼굴이 새파랗게 변하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아버지는 이 모든 걸 들으시고 얼마나 실망하셨을까요? 박수정이 안타깝게 말했습니다. 순덕은 철수가 그런 말들을 들었다는 사실에 가슴이 아팠습니다. 마지막 순간에 자식들에게 그런 실망을 느꼈을 철수를 생각하니 눈물이 났습니다. 민수가 분노에 차서 소리쳤습니다. 그럼 당신은 뭐예요? 2년 동안 아버지를 회유해서 유언장을 바꾸게 한 거 아니에요. 박수정의 표정이 싸늘해졌습니다. 회유라고요? 증거가 있나요? 당신이 아버지께 접근한 것 자체가 의도적이었잖아요. 맞아요, 의도적이었어요. 박수정이 당당하게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버지를 속이거나 거짓말하지 않았어요. 진실만 말했을 뿐이에요. 상우가 화를 내며 끼어들었습니다. 진실이라고요? 갑자기 나타나서 아버지 마음을 흔들어 놓은 게 진실이에요. 아버지 마음을 흔들어 놓은 건 당신들이에요. 박수정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제가 나타나기 전부터 이미 당신들의 행동에 실망하고 계셨어요. 저는 그냥 그 실망을 확인시켜 드린 것 뿐이에요. 가족들은 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들도 자신들의 행동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박수정이 순덕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가장 걱정하신 것은 어머님이었어요. 당신들이 어머님을 어떻게 대할지 정말 걱정하셨어요. 순덕은 그 말을 듣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철수가 마지막까지 자신을 걱정해 주었다는 것이 고마웠습니다. 그래서 유언장에 특별 조항을 넣으셨어요. 어머님은 평생 이 집에서 편안하게 지내실 수 있도록요. 지영이 울면서 항변했습니다. 우리도 어머니를 사랑해요. 잘못한 건 인정하지만 어머니를 내쫓으려던 건 아니에요. 그래요? 박수정이 냉소했습니다. 그럼 이 녹음은 뭐예요? 또 다른 음성이 재생되었습니다. 어머니는 작은 아파트로 이사 가시는 게 어떨까요? 민수의 목소리였습니다. 이게 어머님을 사랑하는 자식이 할 말인가요? 가족들은 완전히 궁지에 몰렸습니다. 모든 증거가 그들에게 불리했습니다. 이제 그만해. 상우가 소리쳤습니다. 당신이 뭘 원하는지 분명히 말해요. 박수정이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저는 간단한 걸 원해요. 당신들이 어머님께 진심으로 사과하는 거요. 사과? 미영이 의아해했습니다. 네, 그동안 어머님을 어떻게 대했는지에 대해 진심으로 반성하고 사과하세요. 박수정의 요구에 가족들은 당황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어머님을 진짜 어머니처럼 모시겠다고 약속하세요. 만약 그렇게 하신다면 박수정이 잠시 멈췄습니다. 조건부로 이 집에서 계속 지내는 것을 허락할 수도 있어요. 가족들의 눈이 번뜩였습니다. 완전히 쫓겨나는 것은 아닐 수도 있다는 희망이 생겼습니다. 하지만 한 번이라도 어머님을 함부로 대한다면 즉시 나가셔야 해요. 박수정이 경고했습니다. 민수가 주저하며 물었습니다. 그럼 우리가 사과하면 용서해 주겠다는 건가요? 용서는 어머님이 하시는 거예요. 저는 그냥 지켜볼 뿐이에요. 박수정이 순덕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머님, 결정은 어머님이 하세요. 이 사람들을 용서하실 건지 아니면 새로운 시작을 하실 건지요. 모든 시선이 순덕에게 집중되었습니다. 이제 모든 결정권이 그녀에게 있었습니다. 순덕은 떨리는 손으로 눈물을 닦으며 자식들을 하나하나 바라보았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두려움과 후회가 섞여 있었습니다.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거실의 모든 사람들이 순덕의 대답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거실에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순덕에게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자식들의 눈에는 간절함과 두려움이 섞여 있었고 박수정은 조용히 결과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순덕은 떨리는 손으로 눈물을 닦으며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73년을 살아오면서 이런 선택의 순간은 처음이었습니다. 아이들아, 순덕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시작했습니다. 가족들은 숨을 죽이고 그녀의 말을 기다렸습니다. 너희들이 어머니에게 한 일들을 생각하면 정말 가슴이 아프구나. 민수가 무릎을 꿇으며 다가왔습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저희가 너무 잘못했어요. 미영도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머님, 용서해 주세요. 정말 잘못 생각했어요. 지영과 상우도 차례로 순덕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하지만 순덕의 표정은 여전히 차가웠습니다. 지금 와서 사과한다고 해서 상처받은 마음이 다 치료될 것 같니? 순덕의 말에 가족들은 더욱 절망적인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머니, 민수가 애원하듯 말했습니다. 너희들이 아버지 장례식 당일에 한 말들을 잊을 수 있을 것 같니? 내가 짐이라고 생각한 것들을 어떻게 잊어? 순덕의 목소리에는 깊은 상처가 배어 있었습니다. 그때 순덕이 일어나서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잠시 후 낡은 상자를 들고 나왔습니다. 이게 뭔지 아니? 순덕이 상자를 테이블에 놓았습니다. 가족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처음 보는 상자였습니다. 순덕이 상자를 열자 안에서 여러 개의 문서들이 나왔습니다. 부동산 등기부등본, 예금 통장, 그리고 또 다른 유언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이건
박수정도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너희들이 박수정이라는 사람 때문에 모든 재산을 잃었다고 생각하고 있지? 순덕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가족들은 무슨 말인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사실은 말이야. 순덕이 천천히 말을 이어갔습니다. 진짜 유산의 주인은 나다. 모든 사람들이 충격에 빠졌습니다. 박수정도 예상하지 못한 반전이었습니다. 어머님, 무슨 말씀이세요? 박수정이 당황해서 물었습니다. 순덕이 문서들을 펼쳐 보였습니다. 철수가 죽기 일주일 전에 나한테 모든 걸 다 넘겨줬어. 정식으로 증여받은 거야. 등기부등본을 보니 정말로 집의 소유자가 김순덕으로 변경되어 있었습니다. 은행 통장들도 모두 순덕 명의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럼 박 변호사가 읽어준 유언장은? 민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가짜야. 순덕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정확히는 철수가 너희들을 시험하기 위해 만든 거였어. 박수정이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버지가 저한테 거짓말을 하신 건가요? 아니야. 순덕이 박수정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수정아, 내가 철수의 딸인 건 맞아. 그리고 철수도 너를 정말 딸처럼 생각했어. 하지만 재산을 너한테 물려주려던 건 아니었어. 다만 이 집안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확인하고 싶어 했지. 순덕이 또 다른 문서를 꺼냈습니다. 이게 진짜 유언장이야. 철수가 마지막에 쓴 거지. 진짜 유언장을 읽어보니 내용이 달랐습니다. 모든 재산은 순덕에게 상속하되 박수정에게는 별도로 5억 원을 유증한다고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식들에게는 순덕이 잠시 멈췄습니다. 진심으로 반성하고 어머니를 잘 모신다면 재산을 나누어 주라고 되어 있어. 가족들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어머니, 그럼 지금까지 지영이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너희들을 시험한 거야. 정말 어머니를 사랑하는지 아니면 재산만 노리는지 확인하려고. 순덕의 설명에 모든 사람들이 충격에 빠졌습니다. 수정이도 철수의 부탁으로 연기한 거야. 너희들의 진짜 모습을 보기 위해서. 박수정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버지가 마지막에 저한테 부탁하셨어요. 가족들을 시험해달라고. 처음에는 거절했는데 아버지가 너무 간절하게 부탁하셔서 상황을 이해한 가족들은 더욱 부끄러워했습니다. 모든 것이 계획된 시험이었고 그들은 완전히 실패한 것이었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정말. 민수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이제 와서 후회해도 소용없어. 순덕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순덕이 잠시 멈추더니 미소를 지었습니다. 철수가 마지막 부탁이 있었어. 그래도 한 번 더 기회를 주라고. 순덕이 진짜 유언장의 마지막 부분을 읽어주었습니다. 사랑하는 아내 순덕에게 아이들이 진심으로 반성한다면 용서해주기 바랍니다. 그들도 내 피를 나눈 자식들이니까요. 철수의 마지막 메시지를 들은 가족들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순덕은 한참 동안 생각하더니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너희들이 정말 진심으로 반성한다면 아버지 뜻대로 한 번 더 기회를 줄 수는 있어. 하지만 이번이 마지막이야. 다시는 이런 일이 없어야 한다. 가족들은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진짜 어머니로 모시겠습니다. 민수가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저희가 너무 못되게 굴었어요. 용서해 주세요. 미영도 울며 사과했습니다. 순덕은 박수정을 바라보았습니다. 수정아, 너도 이제 우리 가족이야. 앞으로 함께 살자. 박수정도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어머니. 이제 정말 가족처럼 지내겠습니다. 해가 저물어가는 거실에 따뜻한 분위기가 흘렀습니다.
오해와 갈등으로 얼룩졌던 하루가 마침내 화해로 끝나가고 있었습니다. 순덕은 철수의 영정사진을 바라보며 작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여보, 잘했죠?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남았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의 한 클릭이 더 많은 이야기를 이어갑니다.